이 차는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차, 그리고 첫 차로 고려한다거나 와이프에게 선물을 해줄 때 생각이 나는 그런 차이죠. 오늘은 지프 레니게이드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지프에서 나온 소형 SUV 차량이죠. 전장이 4255mm로 굉장히 짧게 나온 그런 소형 SUV 차량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소형 SUV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 첫 차를 고려한다고 할 때 레니게이드를 사실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니게이드 차량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만약에 한 번만 마주쳤다 하면은 이 차량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 차량 뭐지? 할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 사람을 끌어당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프의 이 레니게이드 차량을 몰랐다가도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이 차량을 보고서 이 차량 뭐지? 해서 검색을 해보면서 이 차가 지프의 레니게이드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럴 거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 차량을 고려를 하다가 구매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량 가격이 조금은 다른 타사 차량 대비해서 이런 소형 SUV 시장에서 비싼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론지투드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원 초반대, 그리고 4천만원 중반대,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로 오면은 4천만원 후반대,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사야지 했다가도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돌아서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프에서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적게는, 정말 적게는 750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0만원 이상까지도 지금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론지투드는 뭐 3000만원 초중반 때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후반대? 중후반대면은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구매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지프의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론지투드랑 리미티드, 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론지투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직물 시트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론지투드는 요 중간에 좀 조그맣게 해서 3.5인치 모노톤 계기판이고, 그리고 리미티드는 7인치로 좀 확실히 커졌습니다. 7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센티페시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론지투드는 7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리미티드는 8.4인치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에 있어서 론지투드는 전륜 하나뿐이 선택을 못하고요. 리미티드는 전륜에다가 사륜 모델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 사륜으로 했을 때 한 4,800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할인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주행 보조 장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론지투드에는 측후방 사각지대 경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리미티드에서는 측후방 사각지대 경보,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할로겐이냐 LED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개수도 차이가 있네요. 론지투드는 스피커가 총 6개가 들어가 있고,
리미티드는 총 9개 스피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가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옵션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론지튜드를 구매를 해서 완전히 이제 뭐 그 돈 한 리미티드 대신 아낀 돈이 뭐 한 350, 400 정도 될 건데 그 돈을 이제 뭐 실내 튜닝, 실외 튜닝 이런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개인적으로 이 차를 완전히 이제 색다르게 바꾼 다음에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차를 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기본 그대로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미티드를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차량에 좀 관심이 많고 본인이 알아서 이거를 꾸밀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론지튜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4L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다운사이징 되면서 1.3L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L 엔진을 사용하면서 이제 좀 좋아진 부분이 연간 세금 부분에서 일단 좀 할인이 됐고요. 아무래도 2.4L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2만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면은 1.3L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3만원?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 그 정도 세금으로 확실히 줄어들고, 그리고 차량 구매할 때 내는 공채 비용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우려하시는 이제 배기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2.4 자연흡기 모델 대비해서 1.3 이제 싱글 터보로 다운사이징 됐기 때문에 출력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더 올랐고요. 그래서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73 정도? 173마력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토크는 27.6kg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한 8초 선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차를 딱 탔을 때 출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론지튜드랑 리미티드랑 차이점이 휠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론지튜드는 17인치고 리미티드는 18인치인데 지금 리미티드 차량을 시승하고 있고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1.3L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한 이 모델은 엑셀링 담력이 생각보다는 가볍네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것도 좀 무거워서 차가 좀 딜레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서 탔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딱 밟았을 때 생각보다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 60km에서 한 100km까지 올리려고 엑셀을 조금 밟으면은 조금 한 박자까지도 아니고 한 반 박자 정도 조금 딜레이가 돼서 부응하면서 나가는 이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타보셔야 될 게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만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 차량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게 승차감 부분도 좋아졌습니다. 일단 소형 SUV급들은 대부분 차량을 타면은 시트가 조금은 딱딱하다, 조금은 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받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탔을 때 시트가 굉장히 편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 성능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막 물렁물렁한 승차감도 아니고 딱딱한 승차감도 아니고, 그런데 주행성은 좋습니다. 좋고 방지턱을 넣는 느낌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 자체는 9단 ZF 미션을 탑재하고 있는데 미션에 대한 불만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탔을 때 누구나가 받는 느낌은 와, 헤드룸 공간이 정말 넓다,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미국 차이지만
이태리의 피아트 공장에서 제조가 되었고, 실내 디자인은 좀 이태리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기자기하면서도 곳곳에 이제 지프라는 이제 시그니처들을 남겨놨고, 정말 실용적이고 아기자기하게 디자인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 부분도 그래도 오프로드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스탑앤고가 작동을 하는데,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진동이라던가 엔진 소음이 예상외로 작습니다. 정말 미약하게 켜지고 꺼지는 게 앞에서 이제 느껴지는 수준이라 스탑앤고를 작동을 시켰을 때도 굉장히 느낌적으로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조금은 묵직한 편이에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확실히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2열까지 굉장히 넓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고, 실제로 여기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룸인데 여기보다 여기를 한 10cm 정도 가량을 더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선블레이드를 치고 있을 때도 헤드룸 공간이 꽤 넓지만 요거를 열었을 때는 지금 거의 10cm 이상이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이 높이가 훨씬 더 높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그래도 무릎 공간은 한 주먹 반 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2열에는 이쪽에 이제 USB 단자 하나가 있고, 앞쪽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고, 12V 시가텍 단자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제 와이프가 차량이 한 대 필요하기도 하고, 소형 SUV, 이제 와이프가 운전하기 편한 SUV를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라던가 이런 거 가늠도 어렵고 처음에 운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조그만 차 세단을 사주게 되면은 세단은 너무 이제 차체가 낮고 이제 운전 시야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한 차량이 이제 조금 정고가 높은 이런 박스카 형태의 SUV를 찾다 보니까 이제 레니게이드가 눈에 들어온 거고, 이제 시승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은 매력이 정말 많은 차 같아요. 20대 여성, 30대 여성, 남성들 할 거 없이 운전이 조금 큰 차를 운전하기 좀 부담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타서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시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편견은 있었거든요. 지프 레니게이드 하면은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쁘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쁜데 그거 하나만으로 사는 차다, 이렇게 이제 평들을 많이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차는 확실히 아니에요. 주행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일단 시내 주행에서는 이 차가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정숙한 차량은 아니지만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느낌을 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고속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하부 소음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유입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타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실내 디자인이 조금 옛날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이거 계속 타다 보면은 이게 되게 디자인 자체도 정겹고 나름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이제 초보 운전자들, 그냥 여성 운전자분들이
간편하게 이제 운전 연습용이라던가 이제 입문용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면은 론지튜드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어차피 론지튜드 사서 뭐 그거 사서 아낀 돈으로 시트도 그냥 본인이 이거 조금 칙칙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좀 뭔가 밝고 개성 있는 색깔로 바꾸시고, 그리고 뭐 열선 통풍 이거 사제에서 다 작업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열선 통풍이 없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아낀 돈으로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도 리미티드 가격보다 더 적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론지튜드에 정말 가성비로 뽑아서 3천만원대 할인, 요번에 지금 할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초중반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은 넣고, 옵션을 넣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이제 실외 디자인은 뭐 거의 완성형이죠. 실외 디자인은 뭐 누가 봐도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은 정말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크게 돼 있네. 그리고 이쪽에 쪽 필러 쪽도 여기를 뚫어놔가지고 시야가 좋고, 그리고 이 차는 일반적인 차량이랑 좀 다르게 이 핸들에서부터 요 앞에 유리까지 엄청 머네요. 이거 엄청 멀어. 그만큼 이게 공간감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넓은데 거의 그냥 앞까지 창문이 나가 있는 상황인 거네.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에 이제 본네트 길이는 좀 짧아서 이제 실제 길이는 좀 짧은 건데, 어쨌든 운전하기는 정말 편하게 디자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 넓네. A필러가 이렇게 넓은 차량은 처음 봤는데, 보통 요거 하나 있고 마는데 여기 앞에 요만큼 더 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까먹은 게, 이 차는 한 80에서 110, 120? 그 정도를 달릴 때, 크루징 할 때 느낌이 미국 차답게 좋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직진성이 너무 좋네요. 직진성이 좋아. 소형 SUV 치고 너무 좋은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평균 연비는 지금 9.7km/L가 나오고 있고요. 소형 SUV 중에서도 좋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부족함은 없고요. 그 핸들링의 느낌도 반응성이 좋네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제가 코너링을 돌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차량이 박스카 형태라서 이 차의 주행 성능이 그냥 안 좋을 거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휠베이스가 2500mm 정도로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전고가 높은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이 코너링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 차를 총평하자면은 다재다능함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는 도심 주행에 걸맞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환경에서도 편리한 주행성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조금은 이제 지형이 울퉁불퉁하거나 험로 같은 데를 주파할 수 있다는 장점, 요거는 이제 지프만이 가지는 장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량들 대비해서는 실내에서 이제 좀 세련미라던가 이런 것들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차량 자체 주행성 그리고 오프로드 감성 이런 것들 측면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